코로나19로 24시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요즘. 뿌옇게 김이 서리는 안경 때문에 불편했던 경험 많이들 겪으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시력 교정을 위해서 착용한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때문에 크고 작은 불편함을 겪다 보니까 요즘에 시력 교정술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신의 눈 상태에 맞는 안전한 시력 교정술은 무엇이 있을지 오네어 닥터스에서 살펴봤습니다. 물체의 형태나 그 존재를 구분하는 눈의 기능을 형태각이라고 하고 그 정도를 나타낸 것이 시력입니다. 시력 교정술은 근시, 원시처럼 굴절 이상으로 떨어진 시력을 교정해주는 수술법이죠.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시력 장애를 가진 인구는 세계 인구의 약 30%에 육박하고 떨어진 시력을 교정하기 위해 안경과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는 경우 불편함과 미적인 이유로 시력 교정술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시력 교정술은 라식, 라섹 같은 레이저 시력 교정술과 안내 렌즈 삽입술로 나눠집니다. 각각 수술 조건과 장단점이 다른 만큼 자신에게 맞는 수술법 선택이 더욱 중요한데요. 불편한 안경을 벗고 밝고 선명한 세상을 보기 위해 선택하는 시력 교정술. 어떻게 선택하고 이후 관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오네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떨어진 시력을 되찾기 위한 선택, 시력 교정술의 모든 것. 안과 전문의 곽용관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시력 교정술에 대한 궁금증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라식, 또 라섹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 시력 교정술이 정확히 어떤 겁니까? 시력 교정술이란 근시, 난시, 원시 같은 굴절 이상을 수술로 교정해서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수술입니다. 이렇게 시력 저하를 겪는 분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양인들이 서양인들보다 근시, 고도근시가 선천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성장기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PC나 스마트폰을 오랜 시간 사용하는 습관 때문에 근시 발생이 전보다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의학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수술법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라식 수술은 각막 실질에 얇은 뚜껑을 만들어 들어올린 다음에 레이저로 교정하고 다시 절편을 덮는 수술 방식입니다. 라섹 수술은 뚜껑을 만들지 않고 각막의 가장 겉부분인 각막 삭피를 벗긴 다음에 각막을 깎아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안내 렌즈 삽입술은 각막을 깎지 않고 눈 속에 렌즈를 삽입하는 수술로 라식, 라섹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각막 조직에 손상을 주지 않아 안전한 시력 교정 수술이 가능합니다. 1970년대 8에서 15%에 불과했던 초등학생 근시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또 진행 역시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한안과학회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0대 근시 유병률은 80.4%로 나타났고 그중 고도근시 유병률도 약 12%로 나타났습니다. 전 연령대 대비 10대의 근시 유병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최근 장시간 컴퓨터,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로 인한 눈의 피로와 시력 저하가 심각하죠. 한편 떨어진 시력은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시력 교정술을 찾아야 합니다. 라식의 경우 각막이 두꺼운 경우에만 가능하고 충격에 약한 단점이 있고요. 라섹의 경우 외부 충격에 강하지만 수술 직후 통증과 각막 혼탁 가능성이 있습니다. 레이저를 이용해서 각막을 깎아내는 수술인 라식, 라섹은 시력, 난시, 각막 두께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반면 안내 렌즈 삽입술은 각막을 깎지 않아도 돼 시력 교정에 제한이 없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 의학기술의 발달로 이 시력 교정술 또한 날로 정교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또 이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도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팩트체크 해보고 가겠습니다.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입니다.
네, 첫 번째 항목부터 보겠습니다. 시력 교정술을 하면 노안이 빨리 온다. 저도 시력 교정술 했는데요. 요 얘기 들었거든요. 이거 체크해 주십시오. 오해입니까, 진실입니까? 오해입니다. 아, 어떤 이유에서 오해인가요? 시력 교정 수술 후에 원거리 시력은 드물게 생기는 근시탱 환자의 경우를 제외하면 영구적입니다. 노안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전신 노화 과정과 같이 눈 속에 있는 수정체의 변성으로 조절력과 탄력성이 감소하여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수술 후에 시력 교정 수술 받지 않은 눈과 마찬가지로 노안으로 진행되지만 시력 교정 수술 때문에 더 빨리 진행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두 번째도 확인해 볼까요? 평생 한 번만 할 수 있다. 아, 시력 교정술은 평생에 한 번만 가능한 걸까요? 오해입니까, 진실입니까? 라식이나 라섹 수술 후에 아주 드물게 각막 조직 증식으로 재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남아있는 잔여 각막 두께가 재수술하기 충분한 두께면 재수술을 함으로써 다시 좋은 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술 후 라섹은 400 마이크로미터, 상피를 포함해서 400 마이크로미터 이상이고, 라식은 잔여 각막이 300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원칙만 지키면 안전하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각막 두께에 따라 달라지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두꺼운 분들이 얇게 깎으면 그거는 몇 번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얇은 분들이 한 번 좀 깊게 파냈다 하면 이제 그분은 한 번밖에 못 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항목입니다. 렌즈를 오래 착용하면 수술 받을 수 없다. 요 얘기를 들어봤어요. 왜냐면 렌즈를 많이 착용하면 각막이 이렇게 깎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요. 이것도 좀 확인을 해주시죠.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다만 콘택트 렌즈를 오랫동안 착용하면 각막염이나 각막 주변부로 신생혈관이 많이 생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막염은 반드시 치료 후에 수술 받아야 하고, 신성혈관이 있는 분들은 수술 시에 충분히 대처하면 안전한 수술이 가능하고 좋은 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살펴봤던 항목이 모두 오해였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시력 교정술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나 싶은데요. 아직 더 알려드릴 사항들이 많습니다. 시력 교정술 고려하고 계신 환자분 한번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자신에게 알맞은 시력 교정 수술을 알아보기 위해서 안과를 찾은 환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눈이 안 좋았어가지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착용하고 있는 상태예요. 운전할 때나 이럴 때 안경을 착용하긴 하는데 매번 이제 운전할 때 안경 찾고 이러는 게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해서 이번에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수술 후에 한 이틀 정도만 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틀 후부터는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라섹 수술할 때 그 각막 콘탁이 제일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낀다든지 밖에서 그 해가 있을 때만 끼면 되세요. 시력 교정 수술에 대한 안과 전문의의 전반적인 설명 후 환자의 정확한 눈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수술 전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시력 교정 수술 전에는 보통 수십 가지 정밀 검사를 받게 됩니다. 소요 시간은 보통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시력 검사와 굴절 검사는 당연히 이루어지고, 안저 검사, 시야 검사, OCT 검사, 각막 지형도 검사, 각막 두께 검사, 각막 내피세포 검사와 눈에 보이지 않는 각막 이상층을 발견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 등을 진행합니다. 시력 교정 수술은 각막에 진행되는 중요하고도 예민한 수술인 만큼 여러 가지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개인의 눈 상태를 세밀하게 파악합니다. 각막 두께 검사와 각막 내피세포 검사는 라식이나 라섹이 가능한 각막 두께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두께가 모자라서 안내렌즈 삽입술을 해야 될 경우에도 각막 내피세포가 충분한 경우에만 그 안내렌즈 삽입술이 가능하므로 매우 중요한 검사입니다. 정밀 검사 결과를 토대로 라식과 라섹 중 더욱 적절한 교정 방법을 선택하는데요. 사방팔방에서 아시랑이 같이 일렁이는 거 나타나면 눌러주시면 돼요. 네. 수술 전 검사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증상이 잘 드러나지 않는 안질환을 발견하는 등 눈의 전반적인 상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망막, 녹내장 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례로 과거에는 젊은 사람들도 망막방해 때문에 망막 수술 많이 받았었는데 요즘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력경술 전 검사를 통해서 망막이 얇아진 질환이나 망막에 구멍이 생기는 망막 열공을 조기에 발견하고 망막 레이저로 간단히 치료하는 케이스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네, 최근에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시력 교정술도 날로 정교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선택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이 수술을 선택하는 게 환자가 직접 해야 하는 건지 그게 일단은 먼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수술을 선택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환자 개개인마다 각막의 모양이나 눈이 상태가 다 다르고 라식이나 라섹을 받을 수 없는 유전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은 시력교정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수술 방법은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뭐 고도근시라든지 초고도근시 환자가 날로 증가한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 시력 교정술을 못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막에 질환이 있는 경우도 할 수 있는 안내렌즈 삽입술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난시가 심한 경우에도 난시 교정용 안내렌즈 삽입술을 통해서 근시와 난시를 동시에 교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만족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시력 교정술 이후에 녹내장이라든지 백내장 수술은 가능하기는 한 겁니까? 시력경술 후에도 백내장, 녹내장 수술은 똑같이 가능합니다. 백내장 수술할 때는 본인 눈에 맞는 인공수정제 도수를 정해야 됩니다. 이때 몇 년 전만 해도 시력교정 수술 받기 전 각막 모양과 각막 이상, 굴절 이상 도수를 알고 있어야 백내장 수술 시 정확한 인공수정제 도수를 얻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과 기기 발달로 이런 정보가 없어도 인공수정제 도수를 정확히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시력 교정술이 끝이 아닙니다. 시력이 돌아왔는데 그걸 또 잘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해요. 그 관리법도 좀 알려주신다면요. 보통 라식 수술은 다음 날부터, 라섹 수술은 3일 후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두 수술 모두 4일 뒤부터 세안은 가능합니다. 대중목욕탕이나 찜질방, 수영장, 파마, 염색 등은 한 달 뒤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 피부 화장은 세안이 가능한 시점부터 가능하고 눈 화장은 2주 후부터 가능합니다. 술은 1, 2주부터 가능하고 가벼운 운동은 1주 후부터 가능하지만 땀이 날 정도의 심한 운동은 2주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시력 교정술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남겨주시죠. 국내에 라식이 들어온 지 20년이 넘었고 장비나 수술 방법, 의료진들의 임상 경험 역시 발전했습니다. 시력교정 수술 때문에 두려움이나 거부감보다는 시력이 좋지 않아 불편하시다면 정밀 검사를 통해 본인의 눈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시력교정 수술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인지 시력교정 수술 후기가 좋은 안과 병원지 등을 자세히 비교 후 선택하셔서 안전하고 체계적인 시력교정 수술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력 교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움 말씀에 안과 전문의 곽용관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이 시력 교정술은요,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착용으로 불편을 경험했던 분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데요. 자, 안전한 시력 교정술을 위해서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수술 전 정밀 검사는 필수고요. 그리고 자신의 눈 상태에 맞는 적합한 시력 교정술은 꼭 전문의와의 상의를 통해서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